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8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1.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유럽과 미국 증시는 모두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1.6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역시 0.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대부분은 2%대 상승이 나왔으며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를 했습니다. 지수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셔도 상승 종목이 90%가 넘으면서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다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좋은 뉴스도 있었죠.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10억으로 현행 유지가 되면서 이제 연말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뒤면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과연 럼프 형이 당선이 될까요? 이든이 형이 당선이 될까요? 그리고 둘 중 누가 당선이 돼야지 한국 증시에는 호재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0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6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04%까지 상승을 하다가 중후반에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5시 넘어서 다시 한번 다우가 상승을 하였고 종가는 플러스 1.60%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는 미국과 중화권의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화권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과 중화권의 증시에 다시 한번 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늘 1.42%나 상승하면서 미국 대선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지난주 일요일날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 대선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 바로 앞으로 이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틀 이렇게 약 4일 동안은 계속 올랐던 적이 역사적으로 매우 많았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은 끝난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계속 상승만 했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어서 지난번처럼 대선 직전에 상승을 크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대선 바로 전날과 그리고 오늘도 아마 미국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미국의 대선이 열렸을 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3.61%까지 하락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2.25%까지 코스피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깐 반등이 나오다가 그 뒤로 약 한 달 넘게 한국의 코스피는 계속 횡보를 하며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급이 어땠냐면은 일단 대선 당일날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 말이죠. 지수가 2000이 깨진 다음에 들어왔고 여기 대선 당일날은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금융투자가 들어왔어요. 금융투자가 2000선을 방어하러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기도 말이죠. 대선 바로 전날에 이번에도 금융투자가 무려 코스피를 3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2300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그때와 매우 비슷하죠. 그 당시에는 코스피가 2000선이 깨지니까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고 대선 바로 직전에도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2000선이 방어가 됐습니다. 지금 2300선이 방어가 된 것처럼.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는데 여기 수급은 기관이 매수로 잡혀있죠. 이건 어떻게 됐냐면은 연기금이 사고 금융투자가 매도한 걸로 나와서 결국 기관은 매수로 잡혔지만 기관끼리도 손바뀜이 이날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지금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코스피를 매수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하루 이틀 매수하고 4일 동안 팔고 하루 매수하고 다음날 더 팔고 이러면서 최근에 연기금은 단타가 많지 오히려 꾸준히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9월 달에 나온 기사처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손실 본 거를 올해 말까지 전부 복구를 시켜야 되고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 8조 원 한치를 더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구원투수 연기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투자처럼 잠깐 매수가 들어왔다가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작전을 쓰면서 연기금도 최근에는 단타를 많이 칩니다. 일단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융투자가 우리나라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로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가 잠깐 들어온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옵션 만기 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금융투자의 수급을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3천억 원 가까이 들어온 금융투자의 수급은 전부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금융투자가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일단 어찌됐든 지수가 상승한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죠. 자, 지금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이쪽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2350선 위로 다시 끌어올렸는데 그 뒤에 다시 쭉 빠지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일 선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면은 여기서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2300이 붕괴가 될지 아니면은 내일 오히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한번 2400을 향해 갈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든이 형이든 럼프 형이든 누가 당선되든 환율은 내린다고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 환율은 1132원입니다. 내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내릴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의 수급이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가를 살펴보시면은 37불인데 어제보다 약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과 유가가 내려가니까 이런 기사가 있죠. 항공업계 환율과 유가가 동반 약세에 들어가면서 지금 매수 찬스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여러분 지금 유럽이 재봉쇄에 들어갔고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박살이 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어부산을 보시면은 오늘같이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는데도 마이너스 0.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담 때문에 오늘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환율 약세, 유가 동반 약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기가 여러분 운항을 안 해요. 제가 지금 항공권을 알아보니까 항공권이 지금 구입이 돼요.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케줄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항공권 구입은 되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항공권 예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탑승자가 저조하면은 항공사에서 운항을 그냥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걸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4분기 흑자 전환 기대 주가 바닥을 찍었다. 이런 뉴스를 보세요.
아니 내용이 정말 어이없어요. 진핑형이 방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하권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또 따이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따리 장사가 있는데 보따리 장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한국의 면세점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고 자가격리를 지금 14일을 해야 되는데 보따리 장사가 여기 와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GKL이라던가 파라다이스,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도 진핑형이 방한하면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주 고객은 외국인 VIP이기 때문에 외국인 VIP 같은 경우에는 14일 자가격리를 해도 파라다이스라던가 GKL, 카지노에 와서 도박을 할 것이래요. 말도 안 되는 좀 어이없는 기사들이 있죠. 아니 우리나라 빼고 미국이라던가 유럽은 아직 자가격리가 없어요. 그럼 거기 카지노를 가면 되지 왜 우리나라에 있는 GKL이랑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가겠습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억지성 기사는 여러분들이 좀 걸러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빼고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좀 더딘데 내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850선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800선이 무너질 것인가 이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럼프형이 당선이 돼야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왜? 어제 올린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럼프형은 우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고 본인이 당선이 안 되면은 선거 결과에 불복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뉴스에서는 럼프형이 당선이 돼야지 당장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모든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앙케이트 조사라던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바이든 형이 압승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2016년도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도배가 되었었지만 그 당시에는 럼프 형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든이 형과 럼프 형의 지금 현재 대결 구도입니다. 자, 이든이 형이랑 럼프 형이 중요한 경합 지역이 바로 플로리다주인데 플로리다주에서 이긴다고 해도 여기서 약 80석 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든이 형이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든이 형이 승리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각 신문사마다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럼프 형을 지지하는 신문사는 럼프 형이 이길 것이다. 럼프 형을 싫어하는 신문사는 럼프 형이 질 것이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지만 그냥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에서 한 조사와 그리고 이번 지지율 오차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이든이 형이 당선될 거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나리오를 이든이 형이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하느라고 너무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지금 코가 막혀 있는데 스테로이드 약을 투입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코가 뚫리게 돼서 여러분들이 제가 코가 막힌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도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미리 오늘 반영이 된 사항이죠. 중요한 건 바로 내일인데 내일 여러분 정확한 결과가 확정되는 거는 오후 2시 이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이기 때문에 오전장과 오후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보시고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였고 여러분들을 꼬시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신성 ENG 같은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가 아침에 잠깐 움직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린 뉴딜 관련주인 신성 ENG는 아침에 보시면은 3.75%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3일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태양광 관련주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역시 오늘 아침에는 3.71%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22%. 자, 동국 SNC 태양열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0.87%밖에 상승을 안 했고 아침에 3.35% 상승을 했었죠. 저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든이 형이 그렇게 지지율이 높고 당선될 상황이라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왜 그린 뉴딜 관련주를 매수를 안 하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든이 형 수혜주는 기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수혜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지난번 대선에서도 럼프형 당선되면은 이라크와 전쟁하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방산주가 무조건 상승한다. 그 말해가지고 대선 당일날은 스페코, 빅텍, 퍼스텍 전부 다 상한가 갔어요. 그런데 럼프형이 당선되자마자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데 본인은 전쟁광이 아닌 이제는 대화로 이야기하는 평화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빅텍,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5% 이상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면은 그날 상승할지 몰라도 한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이든이 형이 당선이 되면은 거기가 상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린 뉴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K 뉴딜 지수 E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한번 다 해먹고 다시 내려왔던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태양열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데 다 물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든이 형이 제발 당선이 돼서 상한가 한 번만 찍어라. 그래서 구조대 좀 여기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기 보셔도 아시죠? 이거 지금 상한가 가도 여러분 구조대 못 가요. 근데 여기 물리신 분들은 계산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HTS에 보시면은 본인 마이너스는 30%라서 내일 상한가만 찍으면은 나 본전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 금액에서 마이너스 30%를 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서 플러스 30%를 해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올라가봤자 여기에요. 그리고 본인 마이너스가 30%면은 다시 올라가려면 플러스 41.5%가 올라야지 내가 본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도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애들이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좀 저가형 동전주라던가 혹은 실적이 안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들어오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자 회사 중에서 몇 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수가 금지 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급등할 수가 있어도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힘으로 상한가를 말기 힘들고 미리 선침해가 돼 있습니다. 미리 선침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등하고 상한가 근처까지 꼬시고 얘네들이 던질 수가 있어요. 던질 수가. 미리 매집이 끝나놓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든 말든 나는 갈 거야 하면서 상따를 한다? 그러면은 퍼스텍, 스페코, 빅텍처럼 어떻게 된다? 다음날 그냥 마이너스 10%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선 경험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이었죠.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될 것이다 싶어서 OCI를 비롯한 동국 SNC, 그린 뉴딜 관련주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개장되자마자 마이너스 150을 찍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 투자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신용을 쓰면 1000만 원까지 매수가 가능한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OCI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빠지면서 150만 원을 손절하고 시작을 했어요.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우리 럼프형 테마주 퍼스텍과 빅텍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그날 다 복구를 시켰는데 이때 제가 결심한 거 다시는 미국 대선날 종가 베팅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아침에 그거 중간에 상한가 풀립니다. 그거 풀리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가도 오후장 막 2시 반 이후에 올라가거나 계속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빅텍, 스페코, 퍼스코가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리는 것만 1시간 넘게 봤어요. 근데 계속 상한가를 말면 풀려요. 누군가는 팔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막 꼬시면서 가는 거는 애들이 상한가 풀었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얘네들이 매집한 물량을 다 넘깁니다. 그래서 내일 막 상한가를 꼬시는 종목들도 정말 조심하고, 또 오늘은 한국 증시에 여러분 정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이 철회가 되고 현행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공식 석상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또 현재 경제부 부총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남기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는 경제부 부총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원래 지난번 대선 공약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부 총리가 바뀐다고 해도 현행에 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잠깐 유예가 되지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다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2023년에는 주식으로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내면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따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매매할 종목이 참 많았는데 상투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잠을 못 자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분명히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2,000원을 돌파했었고, 또 이 종목과 같이 움직인 삼진 L&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6%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자, 삼진 L&D를 보시면은 이 회사가 전기차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로 봐도 되는데, 얘는 업종을 보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왜 2차 전지주로 편입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뚜껑을 역할하는 가스켓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로 편입이 되어 있죠. 이거 정말 너무할 정도로 장중에 반등을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쫄쫄이로 계단식으로 쫙 빠져버리는데, 위에서 잘못 잡으셨으면 오늘 마이너스 18%를 때려 맞았죠. 이게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는데도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중앙 정도는. 근데 지금은 그냥 위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전혀 상승이 안 나왔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한 종목 중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주죠. 최근에 상한가도 갔었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이 종목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부터 4%를 올려놓고 오늘 장중에 보시면 12.68%까지 올렸어요. 근데 엄청나더군요. 시작하자마자 시간의 단일가보다 약간 올려놓고 바로 빼고, 이 종목이 움직이자 모바일 어플리언스 그리고 모트렉스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시 중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 뉴스가 있었죠. 전환사채 발행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못 갑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중에서 2등이었습니다. 1등이 남성이고 2등이 여성이 아닌 모바일 어플리언스인데, 남성이 이렇게 막 7% 아니 12%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리언스만 못 가더군요. 라닉스도 이렇게 하면서 6%까지 올라갔거든요. 보세요. 심지어 모트렉스도 장중에 7%까지 올라가요. 근데 모바일 어플리언스만 내려갑니다. 왜? 얘는 다다음 주에 전환사채가 발행되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고 체결강도도 다른 애들은 100이 넘어가는데 얘만 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1등주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심지어 2등주하고 3등주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트렉스도 여러분 전환사채 발행돼 있어요. 얘 보시면은 전환사채 발행 언제다? 11월 6일 날 전환사채 발행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1일 날 전환사채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오르다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모바일 어플리언스 좀 보셨나요? 막판에 정말 이상하더군요. 무슨 이상한 점이 있냐면은 보시면 5,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끝났어요. 5,000원대 깨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몇만 주씩 밑에다 받치면서 5,000원을 지켰고 종가에 갑자기 삐용 하고 올리더군요. 그래서 왜 종가 관리를 하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샀나? 안 샀어요. 그냥 동호회 애들이 좀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서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보세요. 5,390원에 끝났죠. 그리고 아까 시간의 단일가 제가 찍어놓은 거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얼마죠? 5,550원이라던가 막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갈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는 보통 1분이라던가 30초를 남겨놓고 급변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위로 안 올라가고 한 5,400원 이내로 끝낼 거예요. 왜? 남성이 그랬으니까. 자, 지금 체결될 거 보시면은 5390 쪽으로 다시 내려오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계속 위로 시간에서 장난치는데, 시간에서 장난친 종목 치고는 그 다음날 크게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오늘 남성처럼 잠깐 올리고 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보면 오늘은 모트렉스였죠. 한 명씩 자율주행차를 2등, 3등을 바꿔가면서 장난을 쳐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7.64%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보통 7,000원을 갈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자꾸 VI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패턴은 VI를 찍자마자 바로 빼거나 혹은 VI 바로 밑에서 빼버립니다. 삼진 L&D 이 VI를 찍자마자 바로 위에서 바로 쉬지 않고 빼면서 아까 내려간 걸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나라 M&D도 마찬가지죠. 12,450원 VI 구간입니다. 여기를 찍었을까요? 보시면은 12,250원 VI 바로 직전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VI 구간까지 꼬신 다음에 빼고 아니면 찍자마자 바로 급락시키고 그 두 가지 패턴밖에 안 나와서 솔직히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게 지금 증시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종가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위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더 많지.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도 이럴 거예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대충 윤곽이 보이네요. 이거를 돌파하거나 이 근처까지 온 다음에 그냥 한번 뻥 치고 내리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잠깐 돌파한 다음에 남성처럼 종가는 음봉으로 마무리되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파워넷도 그랬지만 전환사채 발행 직전에는 잠깐 저렇게 슈팅을 주면서 평단을 올려주는데 전환사채 발행되면은 이렇게 계속 내립니다. 자, 그리고 실적 나온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221억. 전년 대비해가지고 플러스 3.7%. 예상치를 어떻게 됐다? 상회했다. 부합한 실적을 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바닥을 찍고 있고 오늘같이 지수가 오르는 그런 날에도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렇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아침에는 갭이 떴습니다. 보시면은 아침에 갭이 약 1.12%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그냥 마이너스 0.10%로 마감돼서 이 휴대폰 관련주 쪽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상승했지만 최근에 주가를 보세요. 이게 진짜 너무할 정도로 빠지잖아요. 너무할 정도로. 이게 고점에서 지금 2달간 조정을 주고 저는 한 이 정도에서는 반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라던가 휴대폰 판매량을 잘 보시면은 갤럭시 20 판매가 너무 부진해서 재고가 쌓였고 저도 재고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도 상당히 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 재고가 많이 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관련주가 실적이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2분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줄었고 파트론이라던가 이런 휴대폰 부품주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낮춰놨어도 달성을 해봤자 어차피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다음 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그리고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간 GH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유는 없어요. 아침부터 시간의 잔량이 이렇게 67만 주나 쌓여 있었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5%나 갭이 떴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갭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15% 갭 뜨고 20%까지 잠깐 올랐다가 바로 쑥 뺐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난치는 애들은 딱 15분 안에 결정이 납니다. 9시 15분 이전으로
그리고 바로 빠지기 시작해서 다음 10시 전까지 못 올라가면은 그냥 시세 끝이에요. 오자마자 바로 쫙 올리고 바로 쭉 빼면서 계단식으로 쑥 빠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아까 남성처럼 장난치는 애들은 그 다음날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달 볼 일도 없고요.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 중에서는 KMW가 있었습니다. 우리 럼프형 관련주 중에서 RF, HIC, 그리고 KMW, 5G 관련주가 두 개가 있는데 그동안 안 가더니 드디어 움직이더군요. 얘는 막판에 움직이네요.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처럼 이 럼프형 테마주가 한 번은 기회를 주겠지 하면서 지켜봤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은 플러스 0.79%로 상승하면서 아침에 갭이 잠깐 떴어요. 뜬 게 여기거든요. 갭이 떠가지고 바로 쑥 올라가다가 11시 반에 빠졌습니다. 11시 반 때쯤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때 빠졌을 때 잠깐 먹고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지 말고 요때 들어갔으면 수익을 냈는데 2시 때 들어갈 때 기준은 66,000원이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 자체가 망가졌어요. 지수 자체가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2시 때 갑자기 투매가 촥 나와가지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 어때요? 2시 10분부터 지수가 펌핑할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따라 들어간 거라서 지수하고 연동해서 얘를 잡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호가창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에 호가가 두껍게 있었고 호가 공백이 좀 있는 종목인데 큰 돈으로는 못해요.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이내로는 잠깐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먹으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로 보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온 거 보고 따라 들어간 종목 중에서 KMW는 할만했었다. 그리고 장중에 매동에서는 외국인이 좀 줄었지만 기관이 막판에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급등하는 급등주를 빼고 일반적인 주식 중에서는 이 종목이 그나마 매매할 만했다. 저는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급등하는 주식이라던가 빠른 종목보다는 느리면서 한두 시간 안에 슈팅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종목보다는 ETF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클릭을 해봐도 잠깐 12시라던가 몇 시에 슈팅 한번 빵 주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되는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ETF는 때려 맞아봤자 1, 2%밖에 손실을 안 봐요. 근데 종목에 들어가서 잘못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7%, 8%를 때려 맞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거나 지금처럼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냥 ETF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린 애들은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인지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어땠다. 어느 정도 버티거나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인지 디스플레이는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상승을 하고 지수가 오르니까 계속 내리는 이런 청개구리 같은 종목인데 내일같이 지수가 변동이 심하거나 혹은 빠진다면은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는 상승을 했는데 얘는 지금 5일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5일 동안 오르고 5일 동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5일 동안 오를까요? 이게 지금 지난 저점을 테스트하러 한 번은 또 갈 것 같은데 지수랑 거꾸로 가는 종목들은 지수가 내릴 때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회사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14%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죠. 여러분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OLED 관련주는 진짜 조정이 너무너무나 심해요. 이거는 지금 언제입니까? 3월 19일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급락이 나왔을 때 주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어요.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 중에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적고 지금 현재도 주가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실적이 오늘 적자가 나와버리고 말았죠. 이게 지금 적자가 나온 이유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되었죠. 그 뜻은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물론 이틀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보다는 지금 주가가 주춤주춤 거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횡보하는 주식들은 보통 위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밑으로 더 추가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하락을 안 했지, 내일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실적 부담감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대선이 내일 오후 1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가 되면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장 초반과 장 후반에 움직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다음날 급락할 수 있으니 따라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선 반영이 된 주식들도 상당히 많고 다음날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대선이 압승으로 끝나야 됩니다. 누가 되든 압승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이든이 형이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절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이 형이 당선될 때는 현장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반대로 우리 럼프 형이 당선될 경우에는 증시의 불안 요소가 사라져서 오히려 한국 증시든 세계 증시든 안정화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때는 압승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 럼프 형이 당선될 경우에는 증시가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